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편까지 존 콜먼 박사의 세계정부 청사진과 또 실제 역사 및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치 금강산 12,000봉을 찾아가는 것처럼 볼수록 신비롭고 기가 막히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번 시리즈는 뉴월드 연습 시리즈와도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아편전쟁 이야기, 그 오세이지족 연쇄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한 주경야동 마법학교, 뿅가는 약수터, 국가급 버닝썬과 좀비 수용소, 이 모두가 30년 넘게 신세계 질서의 음모를 추적해왔던 근성의 사나이 존 콜먼 박사의 연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빠져나온 결과라겠습니다. 열매라고 하겠죠. 이전에는 존 콜먼 박사의 책에 소개되어 있을 뿐 원작자는 300인 위원인 허버트 조지 웰즈라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모두 존 콜먼 박사 본인의 연구 결과와 예측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음모론 연구가들 100%가 300인 위원회가 만들어갈 신세계 질서의 모습, 단일 세계정부의 실상이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에 작성된 내용이라 여기고 있던 것이, 원본 자료를 똑바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확인해 보지 않은 에러의 소산이었음도 본 게시탐정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보세요.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300인 위원회, 악마 숭배 클럽에서 끌어온 것이다. H.G. 웰스의 작품 공개된 음모 세계혁명 계획에서 아주 잘 묘사되고 있다. 웰스의 제안을 여기에 소개한다. 그 존 콜먼 박사의 책에 소개된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입니다. 또 보세요. 공개된 음모는 우선 지적이고 부유한 자들이 블라블라블라, 그들은 껍데기 뿌린 정부를 갖가지 방법으로 조종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고 보니 딱 저기까지 정말 약간의 인용문이었고, 단일 세계정부는 어떤 모습인가, 그 아래부터 소개되는 모든 내용은 존 콜먼 박사의 분석과 예측이었어요. 무려 20년 이상 저것이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이라고 음모론 업계에서 떠돌던 것을 본 게시탐정이 최초로 진상을 밝혀낸 것에 대해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 존 콜먼 박사의 저서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 위원회는 모든 현존하는 뉴월드 첩보의 총집결이고 원전이고, 그 유명한 그림자 정부도 이 책의 아류작이에요.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소재로 하는 어떤 서적이든 이 책의 내용을 넘어서는 게 없고,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나은 게 없을 정도로 존 콜먼 박사는 엄청난 업적을 세워낸 석학입니다. 이분의 세계정부 청사진은 단순 음모론 추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힌트를 얻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신세계 질서가 수립된다면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 연구였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지금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난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본령에 가장 충실한 거의 유일무이한 뉴월드 연구가가 존 콜먼 박사라겠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이 단일 세계정부의 인구는 지배계급이 통제하기 좋은 10억 명 선을 세계 총인구로 유지하며, 중간계급은 사라지고 지배자들과 노예들만 남게 될 것이다. 종교도 하나만 허용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 단일 정부 교회라는 형태. 세계 정부의 목표는 세계 인구를 10억 명 선으로 감소시켜서 유지하는 것이고, 중간계급은 사라지고 지배자와 노예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세계 단일 교회의 출현도 예측을 했는데,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WCC의 활동으로 이게 현실화 진행 중이에요. 다음, 악마주의, 루시퍼 숭배, 마법이 단일 세계정부의 종교 교과 과정에서 인정된다. 모든 기독교 교회는 파괴되어 단일 세계정부에서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다.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유와 관련된 어떤 개념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공화정, 국가주권, 민중에게 속한 여러 권리는 모두 없어질 것이다. 국가적 자부심, 인종으로서의 정체성은 근절되어 신세계 질서로의 전환기에는 자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조차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와, 악마주의, 루시퍼 숭배, 마법이 종교 교과 과정이 되는 것은 해리포터의 흥행과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적 자부심과 인종 정체성의 근절은 차별금지법과 PC주의, 즉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의 말살로 귀결될 거고요. 이 책이 출간된 때가 1997년, 연구가 시작된 거는 1970년부터인데 그때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야. 시대를 앞서간 양반이에요. 또 보세요. 결혼은 위법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가족생활은 사라진다. 여성의 지위는 잇따른 여성해방운동의 과정을 통해 땅에 떨어진다. 프리섹스는 의무화된다. 20살이 될 때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어 엄한 처벌을 받는다. 아이 둘을 낳은 여성에게는 낙태를 시행한다. 성적 타락과 인구 감소 정책, 결혼 제도의 교란도 진행 중에 있으며 놀랍게도 여성 해방 운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 페미니즘이 거꾸로 여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거란 것도 짚어냈어요. 대박. 또 보세요. 포르노가 장려돼서 모든 학교 교실, 극장, 영화관에서 강제로 상영. 오락용 마약 사용이 의무화. 개인에게 돌아가는 마약의 양을 제한하여 전 세계의 단일 세계 정부가 인정한 상점에서만 구입하고 세뇌약도 사용이 강요되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는 동의도 없이 음식과 수돗물에 섞인다. 단일 세계 정부의 종업원들이 운영하는 마약바가 열려 노예 계급은 그곳에서 자유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은 소수 지배계급을 기초로 하며 대중용의 노예노동 수용소가 운영되어 그것이 유지될 만큼의 음식과 서비스 생산만 허용한다. 청나라의 아편꿀과 또 아편전쟁 역사 및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힌트를 얻었을 마약 의무화 및 지정된 마약 상점 운영은 제대로 현실화됐어요. 포르노의 합법화와 교실에서의 포르노 방영, 물과 음식에 섞이는 약물 등도 정확하게 적중했고 중세의 장원체제,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 이전이 제한된 공산체제에서 힌트를 얻었을 대중용의 노예노동 수용소는 15분 도시의 등장으로 현실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예노동 수용소는 뭐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주지역 자체가 하나의 큰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공업은 완전히 파괴된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300인 위원회와 그들이 선발한 엘리트만이 지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농업은 300인 위원회의 손에 모조리 장악되어 식량 생산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말기 환자와 노인들은 의무적으로 안락사시킨다. 공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파괴되고 엘리트만이 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농업과 식량 생산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은 인디언 보호구역 및 오세이지족 연쇄살인 사건에서 힌트를 얻었을 확률이 크고 이 또한 다국적 대기업들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인구이동과 의무적인 안락사는 공산체제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고 특히 의무 안락사는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이에요. 도시의 대인구는 강제로 먼 곳에 이주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못살당한다. 어떤 도시도 미리 결정된 인구 상으로 커지면 안 되고 또 보세요. 2050년까지는 제한적인 전쟁,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 기근 등으로 적어도 40억 명의 쓸모없는 식충이들이 제거될 것이다. 마침내 세계 인구는 다루기 쉬운 10억 명 수준에 이르게 된다. 40억 명의 식충이들이 제거되고 세계 인구는 10억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에너지, 음식, 물 등이 겨우 살 만큼만 제공된다 하는데 이것은 기본소득으로 지금 진행 중이죠. 또 보세요.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현금이나 통화를 가질 수 없다. 모든 거래는 데빗 카드로 이루어진다. 규제를 어기면 카드 사용 정지. 그리고 권총, 소총, 폭발물, 자동차와 함께 화폐를 반납하도록 요구된다. 실물 화폐와 무기, 자동차가 몰수되는 것은 공산체제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는 15분 도시, 개인 소유 총기 규제,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보고 있으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예측했나 싶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어김없이 적중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으니 존 콜먼 박사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수 없어요. 뉴월드는 그런 모습으로 오고야 말 것이고 또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제거되는 인구가 40억 명이고 잔존 인구가 10억 명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될 97년, 그러니까 1997년 당시에 세계 인구가 60억 명에 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1999년 세계 인구는 60억 명에 달했다. 세계 인구가 60억에 달한 데가 99년이니까 불과 2년 전에 아무리 못해도 57, 8억은 됐을 텐데, 그럼 그 중에 40억을 제거할 경우 남은 인류는 10억이 아니라 최소 15억 이상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0억 명이라고 했을까요?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한 기간이 1970년부터니까 뭐 해당 부분을 분석했을 당시의 기준이라 하기에는 출판할 시점과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런 것들을 탈고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즉, 존 콜먼 박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입한 겁니다. 60억 인류 중에 40억을 제거하고 남은 10억 명이 세계 정부의 지배에 들어간다면 중간에 붕 떠버린 10억 명은 어쩌면 휴거되는 성도들이 아닐까요? 이 책의 217페이지에 일루미나티들이 인간을 똥 만드는 기계 따위로 치부하는 말을 인용한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존 콜먼 박사의 대답은 이런 야만적인 인간관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세계 질서가 수립되기 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하시는 것까지 포함된 언급일지도 몰라요. 물론 거기까지 간다면 단일 세계정부의 수립은 피할 수 없는 목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최대한 밀어내고 인류를 위해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상황을 알았다면 대책도 있어야 할 텐데 존 콜먼 박사는 그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물려준 유산, 모든 힘이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힘입니다. 그 힘에서 워싱턴에 상하 양원이 선출되고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일루미나티들이 개돼지 소대가리 가축이라 무시하는 그 민중의 힘, 투표권이라는 거대한 힘을 사용해야만 단일 세계정부, 신세계 질서라는 그 이름의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콜먼 박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음모 세력의 공작은 민중의 깨어난 힘으로, 투표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콜먼 박사가 분석해낸 바로는 신세계 질서의 정책 서열이 이렇습니다. 1위는 300인위원회, 2위는 영국 군사정보부 MI6, 3위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4위는 그 연구소의 집행부와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 그리고 원탁회의, 5위는 스탠포드 연구소, 빌더버그 회의, 미 외교안보위원회 CFR, 그리고 이제 3극위원회, 이렇게. 6위가 미국 연방정부고 7위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피마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미국 정부가 고작 6위라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잘 보면 1위부터 5위까지는 브레인, 연구기관, 정책결정기구, 정부기관입니다. 6위, 7위가 이제 정책 집행기구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민 주권인 선거와 투표로 제어가 가능한 곳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투표로 미국 정부를 되돌려 놓을 경우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기관들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즉, 뇌가 아무리 작동을 해도 손발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거 같은 거예요. 말이 서열 6위지 그 6위가 말 안 들으면은 사실상 1위부터 5위까지가 모조리 껍데기로 전락하는 상황인지라 근본 미국 대선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분수령이라 하겠어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로 되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기 위해 근본도 없는 그 무슨 세계 시민이 아니라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대대손손 살아가기 위해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바른 분별과 올바른 투표가 꼭 필요할 겁니다. 세계정부 치하의 일상생활을 그린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1984에 보면은 모든 메이커들이 승리 상표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승리 맨션, 승리주, 그 술이에요. 승리 담배, 승리 커피 등으로 나오는데, 가만. 승리 그러니까 또 그 버닝썬 그 생각나네. 이거 조지 오웰 작가가 버닝썬 사건을 미리 보고 왔나?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근래 들어서 꽤 자주 느끼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보는, 이거 제 책상인데, 제가 보고 있는 채널은 넷플릭스, 그리고 넷플릭스 맥주랑 넷플릭스 스낵.
전부 넷플릭스. 또 보세요. 넷플릭스 우유, 넷플릭스 음료까지 완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 하는 와중에도 보세요. 이거 넷플릭스 음료도 마시고 있잖아요. 뭔가 이 1984의 제1공대 오세아니아의 시대 발을 한 발목에서 무릎 사이 정도는 담근 것 같은데. 확 실감 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